토트넘 현지 매체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조커이고 분위기 메이커이지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는 주장이 되었고 결과는 실제 매우 놀랍다라 했고, 토트넘 현지 팬은 손흥민이 한국식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본 적이 없는 장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현지에서 오랜 기간 유럽에서 프리미어리그 시즌 경기를 봤던 유학생들은 놀라운 발언을 더했는데요. 지난 141년간 한 번도 비유럽 주장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정말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라며 손흥민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지에서 이상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 주장할 만하지 축하해 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영국인 혹은 유럽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 혹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하나의 행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손흥민은 좀 더 주장의 수행에 대해 주목받고 지적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인이 주장을 했을 때와 동아시아의 변방 한국인이 주장을 했을 때 평가의 잣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주 맨유 경기 이후에 영국 언론들은 오늘까지도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멘트가 영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기까지 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 손흥민이 케인이 이적했을 때 케인에게 한 말 중 토트넘을 our club, 우리의 클럽이라고 한 것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감동하는 장면이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뭐 그리 큰 의미인가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대부분이 개인주의가 일반이라서 선수들은 우리의 팀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현지 영국 토트넘 팬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아이콘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식 캡틴 리더십,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손흥민의 캡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금주 계속 이어지는 손흥민과 토트넘 현지 전문가들의 멘트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손흥민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인들도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축구 리그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잊히는 게 기본입니다만, 지난 맨유전의 토트넘 경기는 이례적으로 매일 영국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시즌 챔스권에 진입한 강팀 맨유가 감독 경질 등 잡음으로 8위권이 된 다소 약체 토트넘이 붙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젠 팀의 중심 케인까지 떠나버려 최악의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 했으며,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주장 손흥민까지 모든 것이 어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3년 만에 맨유의 완승을 거두었고 경기 내용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다들 놀랐습니다. 토트넘은 특유의 스피드를 되살린 듯이 보였고 후반에는 4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으로 맨시티 잭 그릴리시와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뒤에 토트넘 경기 중에 한 번도 못 본 일들이 있었다는데요. 손흥민이 경기 중에 기가 막힌 패스는 물론이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화이팅을 받은 사르는 골을 집어넣었고 사르는 손흥민이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르는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때 손흥민이 그를 도운 것이고, 경기 전부터 경기 도중 내내 사르에게 손흥민은 격려해주고 파이팅을 해준 것이 골을 넣게 된 것이죠. 사르도 손흥민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며 형으로서 리더로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면은 사르가 처음이 아니고 바로 에메르송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메르송은 처음 팀에 왔을 때 가장 말을 먼저 건네고 친하게 지낸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유머러스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언제나 친절하게 자신을 대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와서 어색해 죽겠는데 손흥민이 얼마나 고마웠을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이 좋아하고 경기 중 그를 챙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손흥민의 득점왕 할 때로 돌아가 보자면 동료들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클루시엡스키는 자신이 득점할 타이밍에 슛을 제대로 쏘지를 못하고 손흥민의 얼굴을 보더니 슛도 패스도 아닌 이상한 볼을 때린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클루시엡스키는 당시 손흥민의 얼굴을 보자 슛을 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신의 커리어만을 쌓아가는 EPL에서 이러한 멘트는 매우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이 진심으로 득점왕이 되기 위해 마음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손흥민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캡틴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에 대해서 영국 언론은 뜻밖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토트넘 내부의 기득권에 대해 논합니다. 영국 복수의 축구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애초에 주장이 아니었다는 충격 발언을 던졌습니다.
보통 주장이 정해지고 이러한 얘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만큼 손흥민이 캡틴이 된 것이 영국 현지에서도 뭔가 크게 와닿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손흥민이 주장이 된 것은 언뜻 보면 어색하지 않으며 일면 당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손흥민이 주장이 되었다고 발표나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케인과 함께 손흥민이 팀을 이끌었고 케인이 나갔으니 손흥민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나이도 주장을 할 정도가 되었으며 불과 2시즌 전에는 득점왕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챔스 결승을 사실상 홀로 이끌었으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항상 토트넘 스타디움 샵에 가보면 손흥민 셔츠가 가장 많이 걸려있고 판매량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인성조차 훌륭해 더욱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팀 내부에서는 이러한 맥락과 상관없이 리더십 그룹이 따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은 애초에 배제된 리더십 그룹이 따로 존재했으며 이 그룹은 케인을 중심으로 에릭 다이어, 요리스, 호이비에르 등이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토트넘에서 케인은 수년간 득점왕을 해온 말 그대로 토트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케인 다음의 주장은 다이어나 호이비에르가 될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회의 때 주장을 손흥민이라고 깜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빗자루로 기존의 세력을 쓸어 몰아내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선수단 누구도 손흥민이 주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발표되자 다들 놀라는 눈치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걸 발표하는 데 있어 말을 아끼며 조심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감독은 훈련에 항상 적극적이고 늘 모범을 보이며 라커룸 분위기를 이끄는 손흥민을 택했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손흥민의 태도는 무리뉴 감독이 보장하기도 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더와 같은 행동이 앞서는 손흥민이 당연한 선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금주 토트넘 구단에 충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센터백 3명 영입을 요청한 겁니다. 동시에 에릭 다이어는 풀럼 등으로 내보낼 구상을 하면서 완전히 이번 시즌 구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지난 몇 시즌을 망친 다이어는 이번 시즌 토트넘 주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호통치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까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서야 풋볼 런던에 의해 밝혀진 셈이 되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쫓겨나 2부 리그 이하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입니다. 그는 케인을 포함한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었고 자신이 토트넘 상전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에게는 한국 투어 등에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런 내부 사정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구시대의 리더십 그룹 존재는 토트넘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이 미넨에 갔지만 오히려 케인이 빠져서 토트넘이 숨통이 튀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은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선수임에는 분명하나 손흥민의 억제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의 득점왕 시즌에 케인의 맨시티 이적 불발 태업으로 팀의 마음이 떠나있던 걸 보면 그렇습니다. 수백 번을 차서 겨우 한 골 성공시킨 프리킥, PK도 모두 케인이 도맡아 차는 상황은 물론이고 선수들은 되도록 케인에게만 패스를 몰아줘야 했으며 콘테는 그런 지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를 해야 했고 페리시치보다 밑에 내려가야 하는 굴욕도 견뎌야 했죠. 마침내 케인이 이적하고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하며 토트넘은 일단 스피드부터 크게 회복했습니다.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로 나섰으며 모든 선수들의 능력을 이끌며 자신도 평점 8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점을 꿰뚫어 봤으며 손흥민을 주장으로 앉혀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호주 출신인 그가 토트넘의 이러한 비상식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으며 몰아내버린 겁니다. 선수들은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게 알려지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곧 손흥민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풋볼 런던에는 이러한 변화를 보는 토트넘은 새로운 희망에 들떠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손흥민의 득점왕 스토리와 같이 항상 그는 팀에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맨유 격파를 시작으로 점점 더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